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박사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계십니까? 참 시장이 이번 주도 사실 지수가 뭐 전주보다는 그나마 반등을 해줘서 좀 다행스럽긴 하나 여전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연속되는 시장이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찍 또 사무실에 출근을 해서 한 주간 있었던 나왔던 뭐 리포트라든지 시장에 대한 분석 보고서라든지 그리고 전반적인 이 경제 지표들 그리고 상황들을 쭉 둘러보면서 시장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여전히 참 시장 무겁고 답답한 흐름이 연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즉 2020년도와 같은 시장이 뭐 물론 또 나올 수가 있죠. 물론 또 나오고 물론 또 진행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게 이제 뭐 단기간에 쉽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개인적인 결론은 이미 나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시장 답답하고 그런 흐름이 좀 연속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이런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뭐 실적주라든지 실적 종목이라든지 뭐 추세를 추정하는 추세 추종 매매라든지 또한 대형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는 대형주 매매라든지 상당히 좀 제한적인 부분이 많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즉 시장이 상승장일 때 대형주가 방향을 상방으로 틀면 이게 추세적으로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가는 모습을 보이나 지금처럼 시장이 횡보 장세가 좀 맞을 것 같아요. 지금의 시장은 약간의 횡보 시장의 흐름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매 국면마다 올라가는 대형주가 바뀝니다. 시장은 가두리처럼 딱 가다 놓고 하나의 섹터를 올려서 나머지 섹터를 팔아먹는, 그러니까 순환 매도의 형식이 조금 더 시장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최근 대형주 매매가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거리를 약간 두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정말 대형주에 대한 영상과 소개를 참 주식에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굉장히 제한적이죠. 영상을 보다 보시면 아실 건데 대형주에 대한 이 소개부터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시장으로 연속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많이 생깁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 시장은 욕심을 좀 버리고 시장에 순응을 하면서 진짜로 욕심을 좀 버리면서 시장에 순응하고 지금의 증시 펀더멘털과 시장 상황으로는 지수 고점 경신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저는 인정을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즉 지속적으로 언급하지만 속임수가 난무하고 5월 초부터 시작된 이 외국인의 대량 매도, 즉 헤지 펀드 및 해외 대형 IB에서 이미 아시아 시장의 비중을 축소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시장을 판단을 내려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계속 조심을 하고 있고 계속 조심스럽게 가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리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 하는 거는 비중을 무리하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시장의 구도가 저는 두 가지 흐름을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의 시장은 과거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 1년간의 상승장 나온 이후에 1년 동안 조정장세에 돌입을 했었습니다. 1년 동안 조정장세라는 게 뭐 폭락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가두리처럼 가다 놓고 거기서 이 박스권 흐름을 좀 보이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횡보성 장세라고 합니다. 그럼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런 시장 혹은 2006년도, 그러니까 뭐 2003년도 카드란이 있었고 뭐 중국의 이제 차이나 리스크가 터지면서 막 움직였던 그 혹한의 시절을 견뎌내고 2005년부터 2008년도, 2007년도 말까지 굉장히 강한 강세장이 일어났었죠. 거의 3년의 강세장이 펼쳐지는 시절에서도 2006년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네, 시장은 단기 고점을 만들고 네, 반년에 추가적인 조정을 거치다가 굉장히 더 마지막 이 사이클을 달려서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 시장을 우리가 공부를 해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저는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모든 섹터의 흐름이 2005년도부터 해서 2007년도에 다 나왔기 때문에 왜 트로이카 장세가 시장의 마지막에 펼쳐지고 왜 금융주와 이 보험주 그리고 증권주가 장 막판에 달리기 시작하는지 그 이유까지도 아마 2005년부터 2008년도 시장을 한번 분석을 해 보시면 네,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많은 히스토리와 너무나 많은 부분의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도저히 유튜브로는 설명 불가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을 직접 여러분들이 꼭 보시면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2, 3년도의 시장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시장에 들어온 시절은 2004년도부터 해서 굉장히 좋은 시절에 주식을 시작을 했었고 그 시절에 굉장히 많은 어린 나이에 많은 수익도 내고 했지만 금융위기 때 한 번에 다 까먹었죠. 네, 한 번에 다 까먹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이 수익률의 마이너스 80% 계좌 잔고가 찍혔기 때문에 거의 깡통이나 다름없었죠. 네, 대신 계좌 잔고도 그 전에 엄청나게 불어났었는데 거의 1년 동안 5년 동안 벌어놓은 거를 다 까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하락장을 경험해 봤으니까 그 시절이 어땠을까에 대한 부분을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꼭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내공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 왜 짱구 박사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지 왜 그런 부분을 지금 주의하고 보는지 그러니까 성견지명 그런 게 아니라 약간 본능적인 부분도 저는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투자자 입장으로서 그리고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도 매매를 하면서 유튜브도 하고 그 다음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제가 직접 제 돈을 투자 안 한다면 이런 느낌 절대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체크하고 잘 보시면 이런 게 저는 좋은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서두가 길었네요. 자, 5월 21일 금요일날 네, 5월 20일까지 수출 동향 지표가 좀 발표가 됐는데 일단은 이제 저희 쪽은 자동차 포트폴리오가 일정 부분 있어서 좀 들어가 있는데 이 5월 초부터 시작된 자동차 수출 폭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증가가 되고 있는 부분이 5월 20일까지 수출 동향에서 일단은 발표가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우려가 있죠.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 칩 부족으로 일단 생산 중단, 가동 중단에 따른 이 현기차의 실적 감소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우려가 되는데 오히려 최근에는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IT 반도체는 좋다 하면서 외국계에서 매도를 하고 자동차 반도체는 쇼티지 이슈가 있다 하면서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고 전혀 반대로 가는 모습입니다. 그거는 사실 이 발표되는 수출 동향, 수출 지표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 부분이고요. 반도체 화학 섹터에서는 사실 이 수출의 증감 부분이 정체됐어요. 물량의 정찰. 그러니까 더 이상 수출 물량은 증가를 하고 있지 않지만은 최근에 반도체 D램 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반도체 수출 캐파가 늘어난 것처럼 보였고요. 화학도 그런 부분에서 지난달까지 수출이 많이 늘었는데 이미 이제 이번 달에 화학 일부 제품에서 가격이 떨어짐에 따라서 물량은 그대로인데 가격이 떨어지면 수출의 이 캐파가 또 내려가게 되죠. 그런 부분 때문에 최근 반도체와 화학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가 전반적으로 증가폭은 있으나 좋지 않았다라고 보여주고 자동차 부품 섹터는 이게 이제 전월 대비해서도 좋아졌고 전년 대비해서는 더 큰 폭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은 전월 대비해서 좋아졌다라는 점이 일단 시장에서 굉장히 이런 수출 부분 지표로는 좋게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목요일 날은 또 기아와 만도가
이 미국에서 나오는 리콜 이슈로 좀 하락을 했는데 금요일장은 오히려 다시 그런 이 매도를 쳤던 대부분의 매도 물량이 다시 매수가 들어오면서 좀 반등을 줬던 것 같아요. 시장이 약세만 보이지 않았더라면 더 큰 폭의 상승도 가능했을 텐데 시장이 좀 약세로 가면서 조금 밀렸다라고 보여집니다. 금요일 국내 시장을 보면 사실 그 목요일 미국 시장이 큰 폭으로 특히 이제 나스닥 지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반등을 해주면서 국내 증시도 갭 출발이 예상이 되었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약간 좀 부정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통상 이제 저도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되면 장 전에 이런 이슈들을 제가 작성을 하고 매매를 하게 되는데 금요일날 아침에 이슈죠. 최근 테이퍼링 노이즈에 따른 성장주 하락에서 단기 낙폭과대 인식에 따른 영향으로 오늘 있을 옵션 만기의 상방 콜옵션 기술주 중심의 대량 매수가 기술주 성장주 반등의 요인이다. 이 부분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다. 그러니까 기술주가 추가적인 상승을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하고 지켜봐야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왜 언급을 했냐면 금요일날 미 증시 그러니까 목요일날 미국 증시에서 성장주가 대거 상승을 하고 뭐 테이퍼링이다 뭐 이런 부분 다 무시하고 올라갔던 게 이 옵션 시장의 콜옵션 대량 매수에 의해서 상승이 좀 나왔다라면 청산을 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시장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옵션은 이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에 맞춰서 테슬라 580불에 정확히 한 80만 주 정도의 콜옵션이 걸려 있었어요. 그러면 그들은 이미 거기서 청산을 하고 포지션을 정리해 버리면 이제 그 다음 포지션을 구축을 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더 큰 시장에서의 흐름 때문에 일단 참 시장이 좀 어렵게 가는 것 같고요. 국내 증시 또한 마찬가지예요. 금요일날 시장을 짓눌렀던 거는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국내 시장 영향력이 굉장히 높은 상황 속에서 또 10시 정확히 이게 이제 11시라고 되는데 정확히 10시 36분부터 시작된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선물 매도가 오후 2시까지 거의 쉬지 않고 나오다 보니 시장이 정강 후약으로 마감을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선물 시장에서 발생을 했고요. 외국인들 자체가 국내 증시에서 박스권 플레이를 하겠다라는 관점으로 좀 가는 거로 저는 일단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수에 대해서 큰 욕심을 안 부리고 시장을 봐야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해외 차트부터 하나하나 보면서 국내 종합주가 차트 보고 종목 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라이브 방송 가입받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 오셔서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 증시도 최근 굉장히 좋은 흐름 속에서 이런 캔들이 그닥 좋은 게 아니에요. 고점에서 나오는 이 영망치형 캔들이 나오는 흐름이 나왔고 지속적으로 매물 부분에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느낌이 좀 많고요. 다우는 그나마 견조하고 S&P 500도 견조한 모습이나 나스닥 기술주가 상당히 좋지 못한 흐름입니다. 지금까지의 나스닥의 모습은 사실상 박스권 흐름인데 이 박스권 흐름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다소 조금 우려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런 박스권에서 깨고 내려왔을 때 우리는 어떤 포지션을 가져야 될까,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될까가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항상 약간 단순하게 좀 생각을 합니다. 지수에 있어서 이제 기본적인 시장의 환경이라고 할까요? 기본적인 시장의 환경은 어떠한가? 먼저 지금의 시장 올라갈 환경인가? 라는 걸 먼저 체크를 해야죠. 지금의 시장은 올라가기 어려운 환경이다 라는 거는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어요. 대외적인 환경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인가? 저는 아니,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 정책적으로 뭔가 추가적으로 말이 나올 수 있는 게 있나? 굉장히 좀 부족하다. 그런데 테이퍼링이라든지 시장에 노이즈를 줄 수 있는 이슈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의 시장은 박스권 혹은 박스권 이탈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시적인 시황을 가지고 있는 환경이다 라고 일단 1차적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보유자라면 이런 구간에 돌파가 된다면 닫혀야 돼요. 물량을 다 매도고 항상 이 박스권을 이탈할 수도 있다 라고 마음을 먹고 저는 볼 거고요. 이탈이 본격화된다면 이 박스권의 크기만큼의 이탈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봐야 돼요. 그때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뭐 1차적으로는 이런 구간이 될 거고 나스닥의 중심가, 그러니까 이때 정확히 이 박스의 중심에서 반등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쌍바닥을 치고 올라갔고 이때는 외봉이죠. 외봉 흐름에서 지금 박스권을 깬 거고 지금은 쌍봉 흐름에서 재차 박스권을 깬다면 1차적으로 이런 구간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계산을 하고 이제 시장을 보면 전략을 좀 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아시아 주요 증시에서 최근 대만이 가장 크게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정확히 이 대칭 수렴만큼의 하락을 보였는데 이 N자 파동에서 이게 더 커요. 이만큼만 빠지고 그러니까 이 정도만 빠지고 가면 딱 N자 파동에서 쌍바닥으로 그리면 되는데 더 많이 빠졌죠. 그리고 반등도 이 중심선까지도 못 올라왔다 라는 거는 대만이 흔들리고 있다, 이머징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라고 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대만 시장도 여전히 같이 봐줘야 될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머징 마켓 안에서 대만도 국내 코스닥 못지않게 어마어마한 상승을 좀 보여준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되고, 그 밖에 상해 지긋지긋하죠. 상해도 잘 못 가는 거, 그런 모습 속에서 해외 증시가 가고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국내 증시 이제 업종별로 좀 펴서 놓고 보면 최근에 코스닥 지수가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구간인데 지금 첫 번째 하락 파동이 나오고 여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려를 하는 거는 한 차례 더 밀었을 때의 흐름을 좀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를 좀 확인을 하고 가고자 합니다. 그 부분을 확인을 하고자 하고, 사실 지금 성장주를 베팅을 해야 될까 아니면 가치주로 가야 될까에 대한 딜레마가 저도 굉장히 많아요. 저도 많은데 여전히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은 포지션에 넣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류, 그다음에 소비, 유통은 떨어지면 매수의 관점을 보고 있고, 성장주를 잡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조금 더 깊게 하면서 저는 편입을 할지에 대한 고민을 더 해볼 것 같고요. 혹은 그만큼 빠진다면 당연히 편입을 하겠는데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많이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좀 보고 있고요. 시장은 저는 이게 이제 급락으로 간다라기보다도, 지수가 뭐 급락을 보인다라기보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04년도 그러니까 코스피 기준에서 보면 이제 2004년도 이 당시 IMF가 끝나고 엄청난 또 상승 랠리가 터집니다. 3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 갔으면 말 다 한 거죠. 굉장히 강하게 3파동을 갔다가 다시 원점으로 회귀를 하고 차이나 쇼크 터지고 카드란 터지고 하면서 또 주가는 원점으로 내려오죠. 50%까지 폭락을 했다가 거대한 삼각 수렴을 만들게 됩니다. 지수가 이렇게 거대한 삼각 수렴을 만들었죠. 만들고 이 구간을 저기 돌파가 나온 다음에 랠리는 시작이 됐어요. 랠리가 굉장히 강하게 시작이 됐습니다. 랠리가 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닥에서 예를 들면은 이 정도 바닥이라고 치죠. 700포인트에서 딱 200%가 그러니까 100% 상승이 나온 이후에 1년 반 동안 100% 상승이 강하게 나온 이후에 시장이 이 당시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나쁜 게 저는 하나도 없었을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때 경제 펀더멘탈이라든지 흐름이라든지. 그런데 이때도 지금의 시장과 저는 약간 비슷한 흐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이 단기간의 조정폭이 근데 굉장히 깊었습니다. 뭔가 이유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격 조정을 하기 위한 조정이 항상 나온다라는 것을 본다면 아무리 강력한 상승장에서도 한 번씩 이렇게 누르는 모습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 혹시 모를 그런 이격 조정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라고 봐야 돼요. 코스피도 일단은 뭐 121선까지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거고, 이 아래 300일선까지도 언제든지 조정을 보일 텐데 지금은 이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이렉트로 떨어지는 일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121선 이격을 조정이 나오고 이런 구간에서 박스권이 유지가 되면서 박스권 흐름이 이렇게 가면서 어느 순간에 얘가 여기까지 올라오면 그때 한번 이렇게 뺐다 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분명히 이격 조정이 일어나고 있고, 뭐 중간중간에 60일 이평선이라든지 20일, 5일 이평선, 그러니까 지수에 대한 이평선이 존재하겠으나 지금은 그런 이평선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이격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에 돌입한 것 같다라고 이제 지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보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완전 지수에 대한 부분이고요. 네, 종목에 대한 부분은 또 넘어가면 또 달라질 수 있겠죠. 종목에 대한 부분으로. 자, 금요일 지난주부터 이번 주에 한국은행 네이버 컨소시엄 이슈가 나오면서 월요일날부터 사실 가상화폐 관련주가 조금 핫했습니다. 월요일날부터 KCT 좀 강하게 올랐었죠. 이때부터 해가지고 가상화폐 이슈가 나오면서 단기간에 또 40% 이상 급등을 했는데, 월요일날은 이 네이버, 한국은행, 뭐 카카오 참여해서 모의 실험을 하겠다라는 이슈로 한번 강하게 올랐었고, 금요일날은 이 연준이 또 여름 이전에 가상화폐를 관련된 계획을 내놓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실 장 초반에 얘네들도 약간의 갭을 좀 만들다가 좀 밀렸다가 오후에 굉장히 또 강하게 올라갔어요. KCT하고 뭐 KCS 두 종목을 굉장히 강하게 갔는데, 일봉적으로 사실 KCS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는데 오후장 강하게 좀 돌파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 고점 돌파를 시키면서 굉장히 좀 강하게 뻗어 올라가지 않았나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월요일날 이 모의 실험 관련해서 또 이 책정하는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월요일날까지 이슈가 좀 이어질 것 같고, 일단은 상한가에 들어가는 종목을 좀 집중하는 게 좀 좋을 걸로 예상이 돼요.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군들 뭐 중간에 KCT 정도를 매매를 좀 했었는데, 그러니까 돌파 매매만 잠깐 딱 이 구간에서 들어가서 이 구간에서 팔고 짧게 매매만 했었는데 나머지 이 뒷구간 매매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수도 안 좋았고, 그래서 딱히 이제 KCT 말고는 로지시스나 뭐 한네트 등의 일봉 자리가 사실 그렇게 좋은 구간이 아니어서 매매 접근은 좀 제한적이었고요. 아마 월요일날 보더라도 KCS라는 종목을 좀 눌림해서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뭐 거래 대금은 그렇게 크지 않았으나 장 막판에 좀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보면서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대형주 관점에서는 최근에 현대차, 기아차, 기아, 그리고 뭐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S&T 중소형주, S&T 모티브, SL 등 전반적으로 자동차 섹터가 대부분 이렇게 수급을 놓고 보면은 자동차 섹터가 5월 중순부터 의미 있는 수급의 변화가 굉장히 강하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기아에 좀 들어가서 이때 들어가서 물렸다가 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 올라갈 때 일부 차익을 하고 좀 아직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자동차 섹터가 의외로 지금 수출 동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우려를 지금 약간 시장에서는 불식을 시킨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 중에 최근 중소형주 중에 SL이 굉장히 또 영업이익 호조가 나오면서 500억대 이 영업이익 발표가 나오면서 바닥권에서 단기간 한 30% 이상 올라가면서 시가총액 1조 4천억 정도 나왔는데, 중소자동차 부품주 가운데서 S&T 모티브라는 종목이 있죠. 이 종목 또한 미국 오스틴의 공장을 보유한 종목이기 때문에 SL, 그 다음에 S&T 모티브 등 해외 공장을 가지고 있는 종목 안에서 시가총액이 일정 부분 되고 수급과 이런 펀더멘털이 유지되는 자동차 부품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이제 예를 들면 구형테크나 이런 테마주 위주의 종목도 좋겠으나, 시가총액 비중이 좀 되는 한 5천억대 이상의 종목을 본다면 S&T 모티브도 중소형 자동차 부품주로는 괜찮아 보인다라고 보여지네요. 최근 이 자동차 섹터의 흐름이 다른 섹터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자,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사실 반도체, 2차 전지,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SK 바이오사이언스 전부 저는 선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흐름 속에서 추가 상승은 제가 볼 때는 제한적인 느낌에, 오후장에 또 모더나 일본 생산 뭐 가능성 찌라시까지 나오면서 사실 금요일날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급락해버리고 연속적으로 좋지는 않았죠. 좋지는 않았고, 차마 이 종목군들을 매매하기가 굉장히 꺼려졌어요. 이거는 불확실성에 베팅하는 거라,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그나마 좀 뭐 보합으로 마무리했으니까 선방했다라는 정도였고,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뭐 미국의 포드, 뭐 LG 화학도 마찬가지고 더 이상 추가적으로 좀 못 가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투자에 대한 부분까지도 뭐 중소형주에 크게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쪽이 좀 힘들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다음 주도 이런 기대감이 선 반영이 됐다라고 하면,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계약을 땄는데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약을 딴 자체가 호재이기는 한데 이게 선반영됐다라고 치면 시가총액이 이 종목도 57조의 종목이 71만원부터 75만원부터 단기간에 거의 100만원까지 20% 이상 반등을 하고 다시 한번 올라가면 쌍봉 흐름이죠.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되나라는 걸로 우리가 좀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소형주 중에서는 서린바이오가 최근에 급격히 빠지면서 좀 올라와 줬는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금요일날 살까 말까에 대한 고민 이제 많이 하고, 개인적으로는 뭐 이연제약이 좀 사져서 저도 모르게 이 구간에서 매수가 돼서 그냥 올라올 때 다 팔아버렸는데, 차라리 더 아래 구간까지 떨어졌을 때 뭔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걸 닦고 이로 인한 뭔가의 호재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라리 기다리면서 차라리 이연제약이 더 떨어지는 거를 기다리는 게 저는 좀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재료가 노출돼서 올라가는 거를 추격하는 것보다 떨어지는 부분을 보면서 좀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금요일 오후 한미 원전 협력 이슈가 갑자기 속보로 나오면서 오후장에 원전 관련주들이 대거 올라갔는데, 저희는 이제 보성 파워텍을 매매를 해서 전량 매도를 좀 하고 일단은 마무리를 진행을 했습니다. 마무리 좀 진행을 했고요. 금요일날 오후장에 이 흐름 자체가 이게 이제 부단 보성 파워텍으로만 돈이 들어온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우리기술, 그 다음에 한국 한전기술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수급이 오후장에 갑자기 들어왔죠. 갑자기 들어오면서 언론 기사가 동시에 나오면서 이런 종목군들이 좀 올랐다라는 점은 이쪽 섹터의 오후에 일단은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좀 보여지고, 기존의 원전 대장 섹터를 보면 제가 사실은 이 종목군들을 수요일날 매매를, 목요일이네요. 목요일날 한정 기술을 매매를 해서 그냥 시간 외에 다 팔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보성 파워텍을 금요일날 제가 회원님들한테 추천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이쪽 sek터가 이상하게 목요일날 다시 한번 흐름이 있었고 뭔가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정확한 이슈는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돈이 이슈보다 먼저 움직였던 결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다음 주 월요일날, 그러니까 일단 이 한미 원전 협력 이슈 자체가 지금 당장에 뭔가 기업들에게 실적의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일단 신선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더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소형주 중에 보성 파워텍이라든지 뭐 종목군들은 좀 시간에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먼저 치고 갔던 게 보성 파워텍, 그리고 우리 기술인데 좀 각각 시간 외에 3%대 정도 빠졌고, BHI가 그 전날부터 좀 대장 역할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얘가 신고가를 치고 올라가 버릴 수도 있어서 본다면 가장 대장주 위주로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좀 갭이 높더라도 아마 갭이 이런 자리에서 발생을 할 텐데 5,400원이 그러니까 신고가 치고 뭐 눌리는 구간 정도에서는 한번 정도 봐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고점까지 상단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갭 들고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면 뭐 상한가를 치면 이 정도 구간이라 아마 돈이 몰려도 1등주로 위주로 좀 몰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이번에 새롭게 나온 한미 정상회담의 내용 중에 사거리 800km까지 가능한 부분에서 뭐 방위산업체의 흐름 관찰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두 가지로 영향을 좀 줄 수가 있는데,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되면서 이게 중국을 자극하는 부분이 또 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중국 소비주, 그다음에 중국 관련 기업들이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우려 속에서 조금 주의 정도는 필요할 것 같고, 방위 쪽 이슈로 올라간 게 제가 볼 때는 비츠로테크가 여러모로 좀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비츠로테크가 이제 방위에서도 이게 연결이 되고 우주항공에서도 연결이 되면서 실적까지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비츠로테크를 보면 좋을 것 같고, 어제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 오후장에 급격하게 나왔습니다. 수급이 없다가 오후장에 급격하게 박스권을 좀 뚫어내는 모습이 나왔죠. 전부 다 오후에 들어온 거래 대금이에요. 하루 종일 이 거래 대금 없다가 오후에 그냥 한 100억을 냈다 시장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돈이 들어오는 시점부터만 우리가 계산을 해서 이 정도 선에서만 보면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한 1,700원 정도, 일봉상으로도 1,700원 선이 저는 괜찮을 것 같고, 1,700원을 준다면 한번 관심 정도로 보면 괜찮겠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 밖에 하나시스템, 대형주로는 하나시스템인데, 일단 얘도 이 대주주가 유상증자의 70% 물량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방위산업체 안에서 본다면 하나시스템이 대형주 안에서는 가장 유리한 부분이지 않겠냐 정도로 좀 보여지네요. 자, 그 밖에 정치 테마주들이 굉장히 좀 강했죠. 이게 김동연 관련해서 조만간 이 자서전을 출간하고 대선 출마 의지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PM풍년 상한가에 좀 들어갔고요. PM풍년 이 종목도 언급은 드렸는데 장 초반에 이렇게 좀 있다가 굉장히 좀 빨리 올라가서 얘는 매매를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야 될 것 같고, 김동연 관련해서 뭐 관련주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PM풍년, 대성산업 딱 두 종목 때문에 봐야 될 것 같고, 전해철 관련주는 개인적으로 좀 잘 모르겠어요. 이루원하고 PPI 정도 있는데 좀 모르고, 윤석열 관련주는 저는 절대 매매를 아예 하지를 않겠다, 절대로 안 하겠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고점에서 바로 급락을 안 시키는 거는 팔아먹기 위해서 급락을 안 시키고요. 얘가 대선에 나간다 한들 이게 더 올라가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아가면서 폭탄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종목은 안 건드리는 게 좋고, 차라리 신선한 뭐 한국선제라든지 종목군들 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치 테마주는 잠룡이 지금 치고 올라오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봐볼 생각입니다. 잠룡이 치고 올라오는 종목군들로만 좀 봐보면 좋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마지막으로 KG ETS 최근에 강한 수급 들어오면서 신고가를 냈던 종목이죠. 많은 거래 대금도 터뜨렸고, 네, 실적도 굉장히 그만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윗구간은 조금 저는 부담이 돼서 아랫 구간 내려오면 이 아랫 구간에서 단기 매매 정도 계획을 하고 좀 바라보면 될 것 같고, 의미 있는 자리에 오면 분명히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건설주택 공급 이슈가 저는 지속될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금호건설 계속 말씀드렸는데, 일단 금요일날 올라갈 때, 그러니까 저희가 들어간 자리는 이 자리이기 때문에 이날 매수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좀 불안해서, 네, 11,000원 구간에서 물량을 좀 매도를 했고요. 떨어지면 다시 좀 사서 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패턴 자체도 저는 참 매력적인 패턴에 언제든지 12,000원까지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중소건설주는 하나 정도는 잘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금요일날 좀 급락이 떨어진 STX 중공업이죠. 네, 블록딜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이 기타 법인이 아마 지금 대주주로 있는 것 같은데, 걔네가 230억 가지고 있는 물량의 10%를 좀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블록딜로. 그로 인해서 급락이 떨어졌는데, 일단 저는 이런 아래 구간 내려오면 한번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의미 있는 구간에서 최종적으로 이 자리가 강하게 이탈되면 안 됩니다. 강하게 이탈되면 안 되는데, 제가 바라보는 낙주 관점에서 50%가 빠졌기 때문에 낙주 개념에서 일단 악재가 없는 한, 네, 저는 거기서 반등의 구간이 머지않았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오늘부터 관심을 갖고 좀 낙주 매매용으로 지켜볼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네, 라이브 방송 관련해서는 카페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 주간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한 주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